모범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말은 참 좋지만 언니의 기준은 보통 사람의 것과는 한참 달랐다. 언니는 말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멘을 넣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가 무슨 신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줄 안다.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 자기 같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 말해줬을 테고 나도 수없이 불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언니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도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에 유난히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기도 했다. 말버릇이 거봐 내가 뭘 했어 인데 지금은 오직 자기가 맞지 않았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계속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언니한테는 힘들다는 말은커녕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들으니까 가 돌아오고 나 지금 좋고 괜찮다고 하면 너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세상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될 것 같냐고 야단을 쳤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언니는 내가 막다른 길에서 주저앉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았다. 잘 지내고 있냐고, 왜 답이 없냐고, 언니가 너 걱정하는 거 모르냐는 등등의 카톡이 계속 몰려들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거였는데 또 이렇게 끝이 났다. 언니가 항상 이랬던 걸까? 언니가 진짜 나를 걱정하긴 하는 걸까? 사원님들 스트레칭 하시고 업무 시작할게요. 언니가 짐찍 쿠팡 알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꾸미려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주제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는 걸. 점심시간 이후 재개된 근무시간. 관리자들이 서 있는 데스크 앞에서 나를 비롯한 10명의 사람들이 모니터 속 사람들을 보고 마지못해 느릿느릿 몸을 움직인다. 내부 온도는 30도에 가깝고 점심시간에 말린 땀을 이제 또 줄줄 흘릴 거라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여리가 하나도 없다. 나처럼 더위도 별로 타지 않고 땀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조차 조금만 움직여도 속옷까지 흠뻑 젖을 정도의 날씨가 시작되었으니 8월이 되면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앞선다. 이 더위에 유난히 더운 쿠팡 물류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출고 집품이라는 일이다. 집품은 고객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수많은 물건들이 진열된 선반에서 그 물건을 찾아내 토트에 담는 일인데 토트는 쿠팡에서 사용하는 박스를 말한다. 뚜껑이 없는 다용도 박스인데 크고 무겁다. 낡아서 덜그덕거리는 카트에 토트 2-3개 정도를 담아서 물건을 토트에 담는 일이 내가 요즘 하루 종일 하는 일이다. 처음부터 쿠팡 알바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 쿠팡에 대한 괴소문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돈이 필요했다. 돈은 필요한데 사람 상대하는 일에 질려버리고만 나 같은 사람에게 쿠팡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주었다. 특히 집품은 하루 종일 누군가와도 말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할 정도로 혼자 하는 일이라 특히 마음이 편했다. 집품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없거나 집품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관리자와 얘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럴 때조차 말은 길어지지 않았다. 하세요 할 때 네 하면 되는 거고 가세요 할 때 네 하면 그만인 게 여기 일이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일이어서 나는 아픈 다리와 발에도 불구하고 쿠팡 알바를 계속하고 있다. 가끔 여기가 나의 끝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를 보살피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삶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없을 때의 얘기지만 또 왜 왔어? 퇴근 후 찌릿찌릿한 발바닥을 조심스레 내디디며 걷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을 지날 때부터 경찰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단지 입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뻑뻑 피워 물고 있으니 참 여전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특히 어깨가 많이 굽어 보인다. 야, 너는 꼭 인사를 그렇게 해야 하냐? 이 남자는 참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원룸형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여기 살게 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경찰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이사 후 2달쯤 지나고부터였다. 무슨 좋은 일로 와야 반겨주지. 너희 부부는 대체 왜 그래? 내가 안 오면 애엄마가 오고 애엄마가 안 오면 또 내가 낯짝을 내밀고. 낯짝이라니 무슨. 경찰은 또 상처받았다는 표정으로 내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한다. 늘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기를 수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전 남편이 된 이 사람. 뭐 또 돈 필요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늘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또 늘 그게 맞는 그저 그런 똑같은 얘기. 애가 좀 아파.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 아이 얘기에도 불구하고 내 어조가 차갑자 약간 움찔하지만 경찰은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병원을 가도 뻔한 소리만 하니까. 애가 원래 약해서 늘 아픈 걸 나더러 어쩌라고. 뭣도 좋은 약이라도 지어 먹일 거라는 거야? 애가 아프니까 애 엄마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생활이 안 돼서 그래. 좀 봐주라. 어? 이렇게 기막힌 일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만 보이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들처럼 이런 상황을 세상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다. 또다시 동정심을 유발할 작정인지 눈물이라도 흘릴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담배를 소중히 쥐고 있는 이 남자 경철. 경철과 이혼한 건 4년 전 봄, 내가 41살 때였다. 빵집 앞에 나이 많은 벚나무는 흐드러지게 꽃잎이 달리고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날아갈 듯 웃으며 거리를 지나치는 햇빛 가득했던 그날이 기억난다. 아직 매장에는 빵이 다 나오지도 않았던 오전 시간이었는데 잔뜩 푸른 배를 한 젊은 여자가 매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근데 애가 곧 나오는데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요. 여자는 울먹울먹하며 말하면서 한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여자가 나를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아서 그만큼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애아빠가 누구? 나는 모르는 척 물었지만 애아빠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안다는 걸 그 여자도 알았다. 그 여자 혜연. 혜연은 6개월 정도 우리 빵집에서 일했던 알바생이었다. 23살이었고 엄마와 둘이 산다는데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도 그만뒀다는 말에 나는 마음이 끌렸다. 일을 잘하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은 잘했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허둥지둥하고 손님을 탓하며 불평하는 일이 잦았다. 빵을 포장할 때도 주의를 주는 그대로 하는 일이 드물었고 매장을 비우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남편에게 아무래도 혜연을 내보내야겠다고 하자 남편이 극구 말렸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고. 우리가 젊은 친구한테 기회를 줘야지 하면서 일장연설을 했던 남편. 그렇게 또 3개월. 혜연은 나아지지 않았고 혜연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졌다. 누군가 팥빵을 찾으면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거기 없으면 없어요 라고 대꾸하는 건 약과였고 손님과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혜연을 내보내려는 나를 말렸는데 혜연의 문제는 예상외로 풀렸다. 어느 날 갑자기 혜연이 매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으니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톡은 차단을 한 것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때 이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다. 그렇게 혜연을 감싸고 돌던 남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않냐며 혜연에게 연락하려 굳이 애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 느꼈던 싸한 기분을 아는 나는 혜연이 푸른 배를 하고 나타났을 때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내 남편이구나, 아이 아빠가.